진꾀입니다. 화지진 명출지상이라 그랬죠. 밝음이 땅 위로 나오는 것이 진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것이 도전된 명입지중, 밝음이 땅속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명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와 명입계는 은나라 말기 때에 그저 이 어지러운 그 국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와 명입계입니다. 그래서 현인들이 다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하면서 새로운 그 주나라가 들어서기 시작하는 때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진이라라고 하는 것은 명출지상이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 땅 위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낮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자, 밝음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임이라, 죽임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낮이고 죽임이라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은나라 말기 때에 자, 누구예요? 비간 같은 경우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미자 같은 경우는 위패를 갖고 도망갔고, 기자 같은 경우는 양광, 거짓 미친 채 하면서 노비 생활을 했던 그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기자를 표현하고, 요 두 번째 자리는 바로 문왕입니다. 문왕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옥에 갇히고 해서 밝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진 군자들이 그 다음에 이른바 그 액을 당하는 때를 지금 표현한 것으로 얘기를 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36번째가 바로 지와 명의괴가 되는 거죠. 지와 명의하고, 자, 이제 또 사람이 이렇게 밝음이 상했다, 또 다쳤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풍화 간괴가 되죠. 집안으로 돌아온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개 도전괴 형태로 두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느냐면은, 자, 밝음이 상했다. 그 다음에 수풍 정괴가 되는 거죠. 밑에가 바람괴가 되고 위에가 물괴가 되고, 그 다음에 반대가 되는 것이 택수 곤괴입니다. 밑에가 물괴가 되고 위에가 있는 것이 자, 연목괴가 되는데, 자, 이 정괴와 곤괴에 대해서 정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통한다 라고 표현했고, 곤은 서로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정이라 통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물괴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구멍이 들어가서 이게 지금 뭐냐면 그 물구멍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치워가지고 물이 이렇게 해서 저 위에까지 올라왔죠. 위에까지 이제 올라와서 이 물이 두루두루 사방팔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래정정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오고 가면서 정정하다라고 표현했고, 제가 이 표현에 대해서는 뭐라냐, 우물이다. 단순히 우물뿐이 아니라 뭐예요? 옛날에 정전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두루두루 이렇게 해서 길로서 다 통하는 것. 여기서 보면 이제 물이 맨 위에까지 이제 이르는 상이 되고, 곤이라라는 것은 서로가 만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실은 서로 간에 다 음양응이 한 번씩 서로 만나는 관계로 돼 있죠. 곤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보면 또 요렇게도 만나고, 여기는 둘 때는 이제 중정한 사람끼리 만나고 음끼리 만나지만, 실은 곤하다 보면은, 어렵다 보면 바로 이웃이 뭐예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나은 거죠. 그래서 이 음양응이 어려운 상황에 서로 만나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공자 같은 경우는 연못에 물이 없는 것이 곤이니, 이럴 경우에 군자 같으면 치명수지라 그러죠. 목숨을 다해서 뜻을 이룬다라는 그 괴입니다. 어쨌든 어려우면은 서로 간에 만나서 이 어려움을 그 다음에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잡괴전의 상경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그 평암항시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정괴하고 곤괴에 대해서 이통여우, 통하고 또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반대니, 반대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도전괴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줬고, 우라고 하는 것은 만나서 상저히 불통지 상이라. 그래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막아서 통하지 못하는 상이 만나서 서로 간에 통하지 못하는 것을, 그죠? 불통의 상이 된다. 그러니까
곤이라라는 불통의 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이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손지상효는 손괴의 상효라고 하는 것은 위효는 여기를 표현하는 거죠. 수풍정괴의 내용입니다. 상효는 바로 주생, 막힘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수지상은 물귀의 그 위는 원, 바로 물귀의 위라는 거 근원이 되면서 정지감이 내출기상하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여기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이른 것이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까지 나왔으니 개색이 부통자여라. 대기가 막혔다가 다시 통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위지 통이라라고 해서 정괴를 통이라라고 일렀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택수 곤괴 위에 있는 그 연못괴의 하효, 밑에 있는 요 하효는 바로 물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막히게 만들었다 이 표현입니다. 그것이 막았으니 막은 것을 주장을 하고, 그 아래에 있는 감수가 아래로 흘러가는데, 그죠? 그래 곤의 물이 적재 기하하니 바로 그 아래에 있으니, 가서 아래에 있으니 정우기색하여 바로 그 막힘을 당하여서 이로써 소위 곤예라 고난 바가 되니라 라고 이제 일단 두 개 써놓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온 맨 처음에 건은 강이요 곤은 유라, 그러니까 강유로 설명했었죠. 맨 처음에 나오는 건곤괴로부터 지차 이곳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몇 개가 나냐면은 30개입니다. 30개인데 정려 상경지 수당하고 원래 주역 64개에 있는 바로 상경의 숫자와 정희 서로 간에 합당하고 같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같지는 않지만은 수는 같죠. 그 다음에 그 실제적으로 64개의 하경에 나오는 것이 또 여기서도 나오죠. 조금 전에 봤던 화지진괴나 지화 명익괴 같은 경우는 다 하경에 나오죠. 조금 전에 봤던 수풍정괴, 그 다음에 택수곤괴, 또 그 앞서서 나왔던 중택택괴, 중풍손괴 같은 경우 전부 다 하경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숫자는 상경의 숫자와 서로 같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보면은 뭐부터 시작하면 함께와 항으로 들어가죠. 함은 속야요 항은 구야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바로 하경 또한 하경 여기 함망 위시하니 하경 또한 택산 함께와 함께로서 시작을 삼았으니, 자, 2차 견괴 수이 잔명하고 이로써 괴를 보건대 모름지기 서로 간에 이름이 서로 간에 섞여 있고 섞여서 이름하였고, 그래서 잡계전이라 이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건곤하망은 상하 경지수이니 건곤과 그 다음에 택산함께 항께는 다 상하강의 머릿괴가 되니 즉 미상잡례라. 그러나 이것은 또한 일찍이 섞인 것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섞였으면서도 기본적인 그 처음 시작은 섞지 않고 그대로 시작계로 두었다라는 그 뜻입니다. 자, 일단 잡기 전에 상경은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잡기 전에 여기서부터는 지금 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뭐냐면 택산 함께와 뭐예요? 함께로 두었죠. 함이다라고 하는 것, 택산 함. 그 다음에 반대가 되는 뇌풍 한꾀가 되겠죠. 뇌풍 한꾀가 되고 함이요. 그 다음에 항이요. 그런데 함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놨나요? 빠르다 그랬죠. 빠르고. 그 다음에 항이다라고 하는 항은 구야라, 오래라. 함은 빠르다. 빠르다, 빠를 속으로 표현했나요? 빠를 속, 빠를 칠? 속자 맞죠? 빠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하면은 청춘 남녀 만나서 연애하는 건 뭐예요?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느낌이 쫙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다, 느낀다라고 하는 거. 자, 연못 물이 저 위에 있고 산 위에 있는 거죠. 그럼 연못 물이 땅속으로 쭉 스며드는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다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항구하다고는 바람도 흘리고 흔들리고, 그 다음에 우레도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만물을 흔드는 것은 바람만큼 빠른 것이었고, 만물을 움직이는 것, 동하는 것은
우레보다 빠른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바람과 이거는 흔들어 오래 해야 된다. 그래서 구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거는 청춘 남녀 만나서 연애하는 괴이고 이것은 만나서 결혼하는 괴입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라 그래서 항이라 표현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어쩌다? 부부관계 오래 살기 참 힘들죠. 요즘 사회도 뭐 이 연세 드신 분들 아직도 같이 사냐라고 하는 게 농담 아닌 농담인데요. 그만큼 자 오래 해야 된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항이라는 오래함이라. 그다음에 느낌만큼 또 빠른 게 없고 함이다라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텔레파시죠. 금방 느낌만큼 천하에 빠른 건 없으니까 표현한 거. 그다음에 환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풍수 환괴가 되고 환이고 그 다음에 수택 절개가 풍수 환괴 59번째인가요? 풍수 환이 되고 그래서 소용돌이 환도 되는데 물 위에서 반짝반짝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 위에 바람이 이렇게 보면 물결에 그죠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찰랑찰랑하면서 빛나는 상이 바로 환이라라고 하는 거죠. 또한 물 위에 배를 띄워서 건너가는 상이 또 환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잘 건너면은 수택 절개가 되죠. 물이 적절하게 이렇게 차 있는 것이 바로 절도 있다라고 하는 절개가 됩니다. 그래서 환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배를 타고서는 위로 바람 따라서 바람에 의해서 배가 가는 거죠. 그래서 떠남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절괴에 대해서는 그침이라 그러니까 떠나고 풍행 뭐라고 표현했나요? 풍행 뭐 바람이 수상 물 위에서 행하는 것이 환이니 그래서 옛날에 선왕이 이걸 보면서 뭐야 상제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향후제하고 임묘하니라 사당을 세웠다 이렇게 돼 있죠. 이미 떠나가신 옛 성인의 그 공덕을 두루두루 그러니까 그 옛 성인의 이른바 뭐예요 음덕이죠. 음덕인 바로 손덕이 아래까지 두루두루 미쳐서 지금 내려온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어쨌든 아무리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어서 떠나는 것이고 그래서 화는 이하여 했고 그러나 그때 만들어진 그 절이제도 그러면서 자 이른가 법도를 짓고 그죠 법도를 지은 그 법도라는 것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서 자 우리에게 본받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이 그 절괴입니다. 그래서 절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쳐 있는 것이라 그침이라라고 하는 건데 바로 그곳에 그치는 것의 최고의 그침은 어디다? 지선이죠. 지어지선이라라고 하는 지선입니다. 그래서 절도라고 하는 것은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딱 그쳐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뒤에 뇌수핵괴. 뇌수핵괴는 다 풀린다라고 하는 아까 그 뇌수핵괴가 되는 거죠. 40번째가 되고 자 풀린다 또는 풀어진다 두 가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맡고 있는 사람이 이른바 절도를 잃고 풀어지면은 나라가 망가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풀어야 될 것은 뭘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또 원망 그죠 서로 간의 원망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과유제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 공자가 뇌전이 그 뭐야 뇌수핵괴니까 뇌수핵괴니까 우르릉 꽝꽝 치면서 그 다음에 비가 쫙 내리는 거죠. 비가 쫙 내리는 것이 이것이 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니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해원 상생하는 거 그래서 사과유제라 그랬죠. 사과유제가 뭐예요? 용서할 사자에다가 허물이 있는 사람은 그죠? 허물이 있는 사람은 좀 용서해주고 이거 어쩌다 잘못해서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죄 있는 자는 본인이 뭐 하는 게 있으면은 뉘우침이 있으면은 그 죄를 좀 그 너그럽게 해줘라라고 하는 사과유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허물이다라고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저질렀던 죄들 그래서 스스로가 반성을 하면은 이건 용서해주고 사면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지은 이 법망에 그죠 법망에 걸려서 지은 죄는 반성을 하면은 조금 너그럽게 좀 뭐야 감형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사과유제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해라고 하는 것은 풀어주는 것이다. 원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느슨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고, 그렇다고 해서 군자가 풀어지면 절대로 안 되고, 풀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63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부차성 치고지 해서 그 다음에 그 도적을 불러오는 것이 이제 풀어지는 것이 되고, 그를 공자가 뭐라고 그랬나요? 만장, 감추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 그 다음에 야용, 얼굴을 다듬는 것, 이런 것이 다 풀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이라라고 하는 것, 건괴는 그보다 39번째가 되는 거죠. 수산건입니다. 밑에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산을 넘고 갔더니 다시 또 앞에서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험함이 있는 것을 알고 그치는 것, 그것이 바로 건이 되는 거죠. 수산건, 절름발이 건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는 바로 느슨함이고, 그 다음에 건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때 건한 상태에서 뭐 할 수가 없죠. 바깥에 저 험함이 있는 걸 알고 스스로가 딱 그치는 겁니다. 앉아서 뭐 하라는 소리 했더는 공부하는 거죠. 뭐냐, 반신수덕이죠.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서 자, 덕을 갈고 닦는다라고 하는 반신수덕하는 것이 바로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지난번 주요 끝내고 어떤 이제 다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 이제 공부를 왜 하는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스스로를 대비하기 위한 거죠.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 닥치면 아이고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것은 자포자기가 아니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예기치 못하게 어려움 닥치는 경우가 있죠. 내가 뭐 생각한 대로 절대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일수록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더욱더 덕을 닦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려움도 건널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면은 그냥 그 어려움 맞이해서 그냥 폭삭 같이 꼬꾸라지고 말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규는 외하여 가인은 내하라 이렇게 했네요. 역시 이거 순서는 바뀌었죠. 원래 가인께가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규께가 그 다음 께 되는 거죠. 그래서 화택 규가 됩니다. 연목께가 되고 그 다음 불께가 위에 있고 가인께는 불께가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연목께가 바람이죠. 바람께가 바깥에 있는데 자, 이거를 화택규 그랬죠. 규라고 하는 것은 눈을 서로 흘긴다 그랬죠. 불은 불대로 위로, 연못물은 연못물대로 밑으로가 되니까 서로 간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나 실은 천지는 다 어긋나 있죠. 남녀도 서로 어긋나 있으니까 왜 어긋났나 하면서 서로 간에 만나는 것이 실은 규입니다. 그래서 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깥에서 어긋난 것이고 이렇게 표현했고, 가인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이니까 바로 집사람이다라는 거, 이거는 바로 집안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으로 어렵고,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집안에서 가인의 도가, 집안의 도가 잘 이루어지면 상관없는데 이게 흩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긋나게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집안 사람끼리도 눈을 기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건데요. 그것이 규가 되고 바로 가인이 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화택규 같은 경우는 동이 같으면서도 다르고, 자, 군자와 소인에 대해서 공자가 이렇게 보면 화택규에 대해서 동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으면서도 다르다. 뭐냐면 군자는 뭐라고 해요? 화이부동이라는 말하고도 같이 하죠. 그때는 이제 서로 간에 나란 일을 위해서 같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회의도 하고, 그죠? 예, 이른바 그 공적인 일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서 바로 세우지만은, 그러나 끝나고 나서까지 같이 어울리지는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화이부동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규계입니다. 어긋나 있지만은 그래도 힘을 합쳐서 행해 나갈 때는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바람이, 그죠? 이 불에서부터 바람이 풍자 화출이라 그랬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 군자 어떻게 한다? 언유물이 행유왕이라 그랬죠. 말에는 항상 실지가 있어야 되고, 공연히 헛된 말 함부로 실천하지 못할 말들, 거짓말들 하지 말고, 그래서 언유물이 행유왕,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인괴입니다. 그것이 풍화가인, 내적으로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불괴라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내명입니다. 스스로가 안으로 밝은 덕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 스스로가 뭐예요? 공수운한 덕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가인괴의 덕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니라라고 표현했고, 그러니까 가인괴의 곱이 보면은 주효는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육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화택규계의 주효는 저 외에는 유고효에 해당된다라고 그 임천호 씨가 표현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비계와 택계는 비계가 먼저 나왔네 여기도 그죠? 12번째가 되고 지천택계 11번째가 되는 거죠. 반기유야라 그랬습니다. 그 무리를 그죠? 그 종류가 서로 반대된다 이 소리입니다. 반대된다. 공자가 그 지천택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지 교태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땅계가 여기 지금 원래는 이게 12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11번째입니다. 자, 천지 하늘은 원래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 땅은 내려가려고 하는 성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택계라고 표현했는데 택계를 뭐라고 표현해요? 천지 하늘과 땅이 서로 사귀는 것이 태라 이렇게 표현했죠. 천지 교태요. 반면에 비괴라고 하는 것은 천지 뭐가 돼요? 불교가 되는 거죠. 천지 불교가 바로 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귀느냐 사귀지 못하느냐 이 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잡기전에서 공자가 서로 간에 그 종류를 그죠? 그 종류가 반대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시 양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늘괴와 땅괴가 서로 간에 반복 뒤집혀진 괴가 여기에 해당되고 밑에 진제서시 같은 경우는 공자가 하신 말씀을 빌려가지고 비괴라고 하는 것은 대왕소래 이렇게 돼 있죠. 큰 것은 지금 이렇게 가고 지금 작은 것들이 오는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소왕 대례가 되는 거죠. 작은 것은 음은 지금 가고 큰 양은 지금 올라가는 것. 그래서 소왕 대례 비괴는 대왕소래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기류라라는 뜻이 되고 계속 괴는 그리고 있죠. 쓰시면서 머릿속에 탁탁탁탁 들어가셔야 돼요. 그다음에 대장괴. 그 순서는 지금 잘 못 외우신다 하더라도 이 대장괴 본다 그러면 뇌천대장 그림을 그리실 줄 알아야 됩니다. 최소한 괴명은 그죠. 뇌천대장. 뇌천대장은 밑에가 하늘괴가 되고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게 대장입니다. 크게 씩씩하다 이 소리입니다. 몇 월 달일 꾀죠 이게? 음력? 2월 그죠? 중추에 해당되는 거죠. 지천 태월이야. 태월이 1월이니까 이게 그죠? 태월이 정월입니다. 태월이 정월이 되고 왜냐면 땅속까지 이미 양기운이 이제 다 들어가고 땅바깥만 조금 서늘한 기운이죠. 이제 이거는 바깥에까지 양기운이 올라오고 그야말로 톡톡톡톡 하면서 모든 싹들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바로 중춘이죠. 음력 2월 달에 해당되는 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음이 두 개가 올라오면서 이제 양이 점점 물러나가는 경우죠. 그래서 이것은 천산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 자, 음이 하나, 둘, 달이 있고 돼지 이렇게 두 개를 표현했죠. 그래서 음이 이제 오면서 양이 점점 이제 숨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때 몇 월 달 얘는? 미월. 6월. 5월은 요거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6월 이렇게 되니까 6월 또는 미월. 그래서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요라고 하는 것은 크게 씩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뇌제천상이 우레가 하늘에서 이렇게 우릉우릉 그치는 것인데 크게 씩씩하기만 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그 화지 진괴 같은 경우는 나아가는 거죠. 나아간다 표현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게 그냥 나 씩씩하다라고 해서 그냥 으스대고 있는 이 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라고 표현했는데 그 표현이 이거는 거기 보면은 임천호 시왈 보면은 대장은 사양 진이 소음하고 내양이 나아가서 음을 줄어들게 하고
반대로 돈꾀 같은 경우는 두음이 나아가서 양을 줄어들게 하니 여후 양지 시기장이라. 그것은 만약 그 뒤에 오는 양이 그 씩씩함을 그죠 믿고 뒤에 믿고 그 헤아리는지라. 그러므로 불욕 구사 진이 욕기 지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아가면서 그죠 나아가면서 얘는 누구를 믿느냐 밑에 있는 요 세 양들을 믿고서 계속 더 나아가야 되는데 요걸 믿고 지금 얘가 지금 가만히 있다 이런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의 말이죠.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뭐예요? 자기의 이 뒷백만을 믿고선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으스대고 자랑하더라 라는 걸로서 경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표현했듯이 생각한다 후양 시 기장 뒤에 있는 양이 그죠? 그 씩씩함을 믿고 이것을 그 생각한다. 그러므로 불욕 구사 진이 욕기 지하고 구사가 나아가고자 하지 않고 그냥 그치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려고 하더라. 반대로 그 다음에 천산 돈꾀 같은 경우는 전양지 불급돈이라. 앞에 있는 양들이 뭐 하려고 하지 않더라? 앞에 있는 양들이 물러가는 데까지 그치지 않는 것이라. 그러므로 유기가 나아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물러가고자 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음이 두 개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양들이 벌써부터 도망갈 준비를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양이 그 아직 미치지 아니했는데도 물러갈 것 맞는데 전양지 불급돈이라. 앞에 있는 양들이 아직 그죠 아직 미치지도 아니했는데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유기가 나아가고자 하지 않고 물러가고자 함이라. 여기 지금 임천호 씨 같은 경우는 그 유기를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아닌데. 자, 성인이 오양지 결에 다섯 양의 그 오양지 결이다. 쾌라고 하는 것은 택천 쾌계를 표현합니다. 요걸 가지고 좀 비교를 하는 건데 택천 쾌계에 대해서 불욕 양지 경진하고 양이 가벼이 나가는 것을 나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일름지 구에 한 음이 그 다음에 하고 일름지 구다 그러면 천풍국계가 되는 거죠. 천풍국계. 요 음에 대해서는 이 이름에 대해서는 또한 유욕 음지 부진이라 하니 음이 나아가고자 하지 않는다고 하니 나가지 않고자 한다고 하니 대개가 같은 뜻이라 맞나요? 돈은 물러남이라 대장은 그치고. 그러니까 이 지금 해석한 사람은 대장은 그친다라고 하는 요 표현은 맞는데, 그러니까 양이 지금 밑에 있는 것을만 믿고 여기서 스스로 혼자 그냥 떵떵거리려고 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친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요 주요, 그러니까 주요를 요걸로 보고 여기서는 지금 주요를 요걸로 본 거죠. 요걸로 보고 지금 음이 앞에 있는 양에게 막혀가지고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본 거죠. 그래서 그냥 물러가려고 한다는데 그게 아닌데 여기서는 양이 밑에서 오는 걸 보고 실은 여기에 있는 세 번째 양이 물러가려고 한다. 지금 이 표현이에요. 요거는 조금 이 임천호 씨는 조금 요거 잘못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천풍국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여기다 두고 보는 거죠. 천풍국계상. 이 밑에 있는 여자 하나가 모든 양들을 다 흔들어 버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천풍국계에 대해서 물룡취녀라 그래서 이러한 여자는 그저 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인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또 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후 개념이 실은 여기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양자리에 음이 왔으니까 부당한 자리가 되는 거죠. 부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게 전체가 다 흔들리는 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후이기는 하지만은 그 경계한 말이 물령취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 국무회에 보면 전형적인 요상이 되는 거죠. 딱 여자 하나 있고 나머지가 거기서 꼼짝 안 하고, 이게 뭐냐면 구도 뭐냐면 이제 하나 가니까 모든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다 한눈 팔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쓰지 말라 이 표현이 바른 자리가 아니다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유는 여기서는 지금 계속 앞뒤 관계가 서로 바뀌고 있는데, 대유는 화천대유계가 되죠. 화천대유. 하늘위가 굉장히 밝은 상이 되고, 그 다음에 천화동인이 되는 거죠. 하늘 아래가 밝은 상이 되고, 둘 다가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문명사회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화천대유, 크게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천화동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대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좌우에는 하나가 모든 밝은 양들을 다 갖고 있는 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가, 이게 다시 말해 밝은, 이때는 명군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밝은 군주가 두루 모든 양들을, 그죠? 그래서 소유했다. 그래서 대유가 되는 것이 되고, 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가, 그죠? 아래에서 지극히 밝은 곳에 두루두루 함께 한다, 이런 의미에서 동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대유라고 하는 것은 무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무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들이 아래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 어우러지고, 그 다음에 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친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화천대유계 같은 경우는 공자가 불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화재천상이 대윤이 군자 이하여 아랑양선 순천휴명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아랑양 순천휴명이라 표현했고, 동인과 같은 경우는 그저 천여화, 하늘과 불이 동인이 유족변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족이다 그러면은, 자, 원래 하늘도 위에 있는 것이 되고 불도 위에 있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면은, 자, 원래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해잖아요. 그죠? 해는 하늘에 있는 거죠. 또 선천에서 하늘이 여기 위에 있죠. 후천에서는 구리 해서 여기가 여기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종류라라는 겁니다. 같이 둘 다가 다 위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불도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하늘도 위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같은 종류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래서 동인은 친함이라 대신에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하늘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가 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친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택화혁괴죠. 택화혁. 혁이라고 하는 것은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자, 택화. 불하고 물이죠. 연못. 불하고 물은 원래 상극인데 이것이 반대로 되면은 어떻게 돼요? 화택규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되는 게 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등지는 관계지만은, 자, 똑같은 상극인데, 똑같은 물과 불은 상극인데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또 다르죠. 물이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습니다. 서로 간에 상극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만나서 잘못된 거 고쳐야 되는 거죠. 그 으르렁거리라도 일단은 뭐 해야 돼요? 만나야죠. 불이라고 하는 건 밑으로 내려오는 성질이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만나죠. 만나서 서로의 잘못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것이 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은 불을 좀 식히고, 뜨거운 불은 뭐예요? 이 물을 조금 좀, 그죠? 좀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적절히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혁이 되고, 그 다음에 반대는 혁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요? 예. 화풍정계. 혁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불을 떼서 밥해 먹는 것이 바로 정이라 그랬죠. 화풍정 했고, 주역에서 괴상 그 자체를 그대로 갖다가 괴를 만드는 경우는 여기죠. 상을 가지고 괴를 만드는 거. 자, 눈이 되고, 이게 손목을, 그저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해서 다리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입니다. 그래서 혁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두루와 같이 밥을 지어서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안정된 사회를 이루는 것이 정인데, 자, 그래서 혁이라고 하는 것은 고야라 그랬습니다. 고라는, 이때는 고는 옛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연고 뭐 등등인데, 그 뭔가 잘못된 그 연고를 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취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옛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대비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것을 버리는 것이고, 옛것이다 그러면은 옛날에 잘못된 것들을 버린다 이 소리입니다. 무작정 버리는 것이라.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구태들, 그죠? 구태들을 버리는 것이고, 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취신, 새로운 것을 취하는 것이라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소시라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다 뭘 집어넣든지 간에 전부 다 불 때면은 다 익혀서 새롭게 나오는 거죠. 생고기가 들어가서 야채하고 다서 섞이면 맛있는 국이 나올 것이요. 생쌀이 들어가서 새로운 밥이 돼서 두루두루 같이 함께 먹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새로운 것을 취한다라는 것은 아니라 새롭게 하여서 함께 나눈다 이 뜻이 더 강한 것이 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옛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혁의 가장 중요한 것이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칠혁명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택중유 그 연못 속에 그 불이 있는 것이 그 혁인데 이걸 보고 군자는 칠혁명시한다 이 표현했죠. 왜냐하면은 책력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짓는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력이 잘못되면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위정자는 올바른 책력을 그 백성들한테 줘야 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이 책력 잘못되면은 때가 어긋나가 되니까 그래서 항상 책력을 맞추는데 그래서 태양력으로 해서 우리는 음력을 쓴다 그랬죠. 태음력도 아니고 양력에 맞춰서 중간에 윤달을 두고 그것도 또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24절기를 두어서 농사 때를 맞춰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요걸 항상 늘 체크해야 되고 또 저 해안가 같은 경우는 또 뭐까지 줘야 돼요? 물때 달력까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때 맞춰가지고 이게 고깃배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거 철저합니다. 물때 달력 없으면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를 맞추는 것이 되고 서양에서도 기본적으로 책력을 항상 조정을 했죠. 지금 걔네들은 태양력을 가지고 쓰지만은 어쨌든 이게 농경사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석으로 들어가서 지금 쓰이는 것이 바로 이제 달력인데, 책력이 잘못되면, 농사 잘못되고,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이런 바에서 주지웅림에 빠져 있다 보면은 책력을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권력을 없애는 것이 바로 택과 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칠혁명시, 책력을 다스려서 때를 밝히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제 나무로서 불 때 가지고 새롭게, 그죠? 물건을 새롭게 만들어서 함께 먹는 거죠. 정의육명이라는 말로 공자가 표현했는데, 군자는 자기의 위를 바르게 하여서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명을 잘 넘겨지게 한다. 명을 넘겨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대통령직에 앉아서 그 직을 잘 수행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우리의 훌륭한 대통령 해가면서 되도록이면 그 자리에 오래 있기 바라겠죠. 그래서 개헌해서 한 번이라도 더 하시라 이렇게 할 텐데 우리는 꼭 권력 말기가 되면 너 왜 개헌하려고 하느냐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의육명이라고 공자가 표현했던 것이 그 군자는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직무를 바르게 수행해야 된다라는 뜻이 바로 이제 정의응명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늘 새롭게 만들고 구습에 물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정궤의 역할이 되고 정궤를 공부하는 군자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뇌산소각계, 소가다라는 지나침이고 중부는 미도움이란데 지나치다라는 거니까 조금 지나치다 이런 뜻입니다. 크게 지나친 것은 태풍 대곽계가 되는 거죠. 대곽계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뒷페이지 보세요. 216쪽에 밑에서부터 두 번째로 본 대과는 엎어짐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소가는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은 뇌산소가가 되니까 음이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어서 별로 높아질 것 같지는 않죠. 그러나 태풍 대과 같은 경우는 약한 음이 가운데에 있는 4개의 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그냥 잘못하면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택멸목이라 이렇게 됩니다. 연못이 그죠? 이 밑에 있는 나무를 썩게 한다. 이것이 이제 그 태풍 대과계가 되고 이것은 그냥 조금 지나치다. 그러니까 거기다 과라고 표현한 것은
음이 양보다 많다 이런 의미에서 조금 지나치다 이런 뜻으로 썼고, 중부라고 하는 것은 미덥다라는 거죠. 반대가 되는, 이거는 반대가 아니라 배합괴가 되죠. 여기에 배합괴는 여기 음자리 여기 양이 오고, 여기 음에 양이 오고, 세 번째 양에 음이 오고 양이 되니까 요 둘과는 뭐라고 한다? 음양은 짝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배합괴 관계 이렇게 표현했죠. 나머지 앞에는 전부 다 도전괴 방식들이 되는 거죠. 배합괴가 되고, 자, 이게 소각괴, 그 다음에 중부괴. 소각괴의 지나침이라고 하는 건 왜 지나쳐요? 뭐 하려고? 중을 맞추기 위해서 지나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중을 맞추기 위해서 지나치다 보니까 결국은 중부로서 딱 미덥게 되더라 이렇게 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 두 개를 같이 놓고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뇌와 품괴는 뇌와 품괴하고, 그 다음에 화산역괴, 뇌와 품괴, 뇌화 불괴가 되고, 자, 오랫괴가 되고, 지금 봄이 지나서 여름이 오는 거죠. 자, 초목들이 굉장히 무성해지는 때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풍대의 한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풍대의 한때, 우리가 자, 그 괴상으로 그 태극도로 보자면은 여기가 여름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봄을 지나서 지금 머지않아서 여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무성하게 장하는 때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뭐냐면 하늘의 도로 표현하자면 형통하다 표현했죠. 형통한 도에 대해서 뭐 한다? 제사 지내는 것이 제사 지낼 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지내, 그 예라고 하는 것은, 자, 예는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바로 제기 위에 음식을 담아서 곡진하게 제사 지내는 거죠. 그 요 글자의 원래 글자가 뭐냐면 요 글자이죠. 이렇게 풍성하게 음식을 담아야 되는데, 자, 풍성함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이에서는 곡진한 정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풍성하다라고 하는 풍성한 것을 공자가 잡게 져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런데 돈이 많고 재산이 많다 보면 뭐가 많다? 뭐가 많아요? 내가 재산이 많다? 내가 지금 한 80이 됐다? 어쩔 거예요? 이 자식놈들이 평상시 뭐 인사도 안 오더니 언젠가부터는 그저 언제 죽나 해가면서 그거 계속 손뻗치게 되는 거죠. 이게 풍대하고 재산이 많고 잘 살게 되다 보면은 먼 사연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사고가 더 많아요. 그죠? 왜? 돈 때문에. 그래서 다고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고가 많다 이렇게 돼요. 지금 세상이 요 세상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청와대 얘기도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위에 그 맨 위에 효에 보면은 풍기부라 그랬습니다. 그 집안에 그러니까 집은 참 풍대하면서도 이 집안을 요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집안을 요렇게 엿봤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원래 그 공실 여기 뭐 임금이나 이래 보면 공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버글버글 해가면서 늘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집안 우리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집에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오히려 사람 없죠. 항상 사람하고 이렇게 늘 어울리면서 같이 이렇게 그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서로 연고가 많고 자꾸 재산 관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서로 멀어집니다. 정작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지죠. 그래서 뇌와 품귀의 다음에 뭐가 들어가느냐면은 뿔뿔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화산역괴가 되는 거죠. 좋은 말로 표현하자면은 요새는 참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어디도 많이 가요. 여행들 참 많이 가잖아요. 그죠? 긍정적으로 하면은 그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집안이 참 부유해지더라. 집은 참 고대강실처럼 큰데 정작 그 속에 사람은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뇌와 품귀의 바로 요효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도전이 되면은 화산역괴가 되는 거죠. 그 산 위에 이제 불만 훤하게 돼서 그냥 해만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불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다 모든 것이 불타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불타버리는 상황이 바로 화산역괴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됐다 그러면 누가 나그네로 제가 떠돌았는데 누가 저를 반개히 맞아주든가요? 나그네로 가는데 반개히 맞아줄 사람 없습니다. 어디 가서 그죠? 내가 여기 때 나그네라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하는 여행객 개념도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뭐라 그랬죠? 군대라 그랬죠. 군대도 지금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 또 나그네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이런 여행객이 아니라 지금 뭐냐면 망명하는 그저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망명하는 정치인들이 그래도 내가 옛날에 그 군주였다, 제후였다 그러면은 이웃나라 제후한테 가서 의탁이라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경대부를 했다 그러면 이웃나라 경대부에 가서 또 의탁하기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눈칫밥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친함이 적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나쳐서 아까 얘기했던 소과에 있는 행과 호공하거나 그 다음에 용과 호검하지 아니하고 그냥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사회가 바로 화산역괴가 되는 거죠. 그동안에 돈이 있을 때는 친하다고 한 사람들이 참 많지만은 그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흩어져. 그저 나그네 신세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나한테 친하다고 하는 사람들 어쨌든가요. 고개 돌리게 되고 그러더라라는 것이 바로 화산역괴입니다. 이 공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돈과 권력 있는 자들이요. 항상 조심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그 권력에서 떨어져 나갈 때 너 알아주는 사람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익괴 같은 경우에 중화리익괴죠. 30번째가 되고 이거의 배합괴가 되는 것이 감괴가입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읽은 거죠. 불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는 올라가는 것이고 한번 올라가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음양의 영어 소식의 이치를 쭉 그 같은 관점에서 계속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전깨다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면 내려가고 그 다음에 흥하면 쇠하고 그 다음에 길하면 또 흉하고 하는 것을 계속 대비시키면서 이제 지어지선에 머무를 것을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 풍천소추. 풍천소추. 조금 모은 거죠. 그칠 축자니까. 풍천소축이면은 자 밑에는 이렇게 쌓였는데 아직 바람이 그죠. 여기 하나가 소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위에는 하나가 나머지 양들을 다 그치게 한다. 그래서 소축 개념이에요. 그래서 적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가 이걸 제어하다 보니까 크지 못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천택리괴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로부터 그죠 이 상하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은 자 위로 올라가는 것이요.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 하나 딱 머무는 곳이 머물지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불처야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거를 다 마칠까요? 마칩시다 그냥. 그 다음에 수천수께는 5번째가 되는 거죠. 음식 숫자가 되니까 수는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수라고 하는 것은 자 밑에가 하늘괴가 되고 위에가 물괴가 되는 거니까 자 비가 올는지 아니 올는지 또는 뭐냐면은 나는 내실을 갖추고 바깥으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죠. 바깥이 이제 험하고 나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니까 일단 내실을 닫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천수께입니다. 그래서 수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가지 못한다. 왜 나가지 못하느냐? 바깥이 험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험해서 나가지 못하고 또 내가 위에서 불러줘야 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수천수가 되고 그 다음에 수 다음에는 천수 송괴가 되는 거죠. 천수송이라고 하는 밑에가 물괴가 되고 자 하늘에서 비가 쫙쫙 쏟아지는데 참 근심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송사가 일어나는 괴가 바로 송괴가 되고 그러니까 송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만나서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친하지 못한 관계 때문에 결국은 송사까지 벌어진 거죠. 그래서 불친야라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태풍 대과 같은 경우는
자, 음 하나에다가 가운데로 양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흔들흔들 하는 것이 되고, 이 음 하나가 위에 있는 4양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엎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대과입니다. 이러한 대과의 세상을 잘 건너려면은 강인한 양의 군자가 아니면은 불가한 것이 바로 대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자도 뭐라 하냐면 택멸목이라 그랬죠. 연못 속에 바로 그 나무가 있는 것인데, 그래 물 속에 들어간 나무가 썩는 상황이 된다 그랬죠. 자, 이게 이제 서구 문명이 동양에 있는 그 정신 문명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거.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정신 문명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대과의 세상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과는 엎어진다, 넘어진다 이렇게 뜻하는 겁니다. 세상이 망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라고 하는 것은 만난다라는 것인데, 음이 양을 만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음이 양을 만나는 것이고, 바로 어디냐, 음력 바로 5월에 해당되는 사상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양이 다 하고 여기서 양이 다 하면서, 그러니까 양이 극성한가 싶었더니만 하나가 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 하는 것이라. 양이 극성한 속에서 음이 하나 나와서 그 음이 바로 양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그래서 구우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남이라 표현했고, 뭐가 만난다? 혹시 만난다 그랬으니까 양이 음을 만난다 할까봐 공자가 여기서 이거는 조금 높아심에 갖다 써는 거죠. 강례라 이렇게 표현했죠. 바로 음이 양을 만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양이 극성한 때 음이 하나가 스며들어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유가 강을 만나는 것이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풍산점괘. 풍산점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도점괘도 아니죠. 이거는 그냥 이게 각각 효 하나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람개가 위에 있고, 그래서 풍산점이라고 표현한 것을, 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시집가는 괴라 그랬죠. 그래서 여귀니 그랬습니다. 귀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돌아간다, 시집간다 뜻입니다. 여자의 시집감이니 대남행야라. 그래서 남자를 기다렸다가 행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매를 넣어서 그 다음에 서로 간에 패백을 주고받고 난 뒤에 가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시집가는 것이 되고, 안 그러면은 그냥 눈 맞아서 결혼한다는 건 뭐예요? 요즘에 우리 얘기하는 연애 결혼. 음분난다. 예? 귀매 깨기도 하고, 이제 시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흔히 바람난다라는 건 자, 음분난다 이렇게 표현. 요즘은 전부 다 음분나서 결혼하는 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나태양이고,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바르게 기른다라고 하는 양정이죠. 살레 있게 아까 설명했던 바로 사람의 그 턱, 입의 모양을 표현한 것이죠. 기른다라고 하는 그 턱 이자. 음식, 자, 기른다라는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로 기르고, 그 다음에 성인은 바로 뭐예요? 어진 이를 길러서, 그죠? 길러서 천하를 기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정,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르게 기르는 것이라는 이 표현이고, 그 다음에 기재라는 것은 이미 다 된 거죠. 그래서 양이 양자리에 음이 음자리에 해야 되니까 뭐가 된다? 수하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 반대 그 미재가 나오던가요? 화수 미재. 그래서 하나는 이미 다 정해진 것이 되고, 미재는 그 대신에 뭐가 되겠어요? 미재 아직 안 나왔죠. 미재는 맨 뒤입니다. 미재는 뭐냐면 남지궁야라 이렇게 표현했죠. 남자의 궁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기 일단 요 조금 있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나요? 내지 귀매. 내택귀매. 그래서 지금 여자가 남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택귀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자의 마침이라. 아까 여자는 시집가는 것으로서 이제 마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시집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점괘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결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자의 마침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그 대신에 여자의 귀매라고 하는 건 시집가는 걸로 마치는데 미제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궁합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여기 보면 기제라고 하는 것은 양자리에 양이 다 바르게 왔죠. 그 다음에 음자리에 음이 다 바르게 와 있기 때문에 다 안정됐다라고 해서 정했다라고 표현했고 반대로 미제라고 하는 것은 자 남자의 궁합이라 표현한 것은 양자리에 뭐예요? 전부 다가 음이 왔죠. 그러니까 남자의 궁합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자의 궁합이라고는 표현 안 했죠. 왜? 음자리에는 다 강한 양들이 와 있으니까 궁한 게 아니죠. 오히려 실한 것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바로 양효를 들어서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공자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택천쾌계. 다시 말해서 그 잡귀전에서 어떤 경우를 이렇게 두루두루 다 섞어 놓더라도 어떤 거는 절대적인 상황에서 항상 많이 결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택천쾌를 가지고서는 그 하경의 마지막 잡귀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삼았는데요. 바로 밑에 양이 완전히 남은 하나를 결단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결야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강결유야니 강의 유를 결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인배다 이런 뜻입니다. 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자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역을 공부하는 이유를 여기다 공자가 마지막에다 둔 겁니다. 군자의 도라고 하는 것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소인의 도는 바로 근심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학이라는 그 주역이라는 걸 공부를 통해서 군자가 도를 점점 키우고 그죠? 도를 더욱더 도를 길러서 이 군자의 도가 자라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군자의 도가 자라나며 소인의 도는 근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군자가 두루두루 세상에 꽉 차면 저 물러가는 저 오로지 이끝만 추구하는 소인한테는 어떻게 돼요? 근심이 되겠죠.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공자가 잡귀전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 것은 자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자를 위한 학문이다. 바로 군자의 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인배들이 다스리는 이런 세상이 척결되기를 바라면서 공자가 마지막에다가 바로 이 택천쾌계를 넣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앞에서 저 하나 보기로 했었죠. 맨 앞에 선천과 후천과 관련해서 한번 읽기로 했는데 이거 하려면 이것도 한 30분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인계라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그 잡귀전까지를 다 마치고 자 어쨌든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설프게 무슨 뭐 점치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주역 가지고 뭐 50개 대까지로 가지고 점을 친다 하더라도 두루두루 그 알지 아니하고는 점치기가 참 어려운 그 공부입니다. 그래서 대강 주역이라는 모습이 어떤 건지 대강의 그림만 한번 그려놓고요. 자, 그 얘기는 주역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옛날 성인의 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제가 그 서경에 나오는 우서, 제1권의 우서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홍범편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서경을 전체적으로는 공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요전편, 그 다음에 순전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삼모, 대우모, 익직모, 고요모, 그죠? 이 세 분들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이라도 읽어 두시면은 유학 공부를 하는데 두루두루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강의는 한 번 했는데 시간 되면은 홍범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시도 조금 봐두는 게 괜찮아요. 그래서 시 가운데에서 제가 거기다 뭐 하나 집어넣은 게 있을 겁니다. 그 주역을 공부했으니까 주역 괴가 어떻게 쓰여먹는지도 봐야 되겠죠. 시를 읽는데도 주역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 시들이 있는 데서 빈풍편에 7월시를 하나 뒤에다 넣어둔 게 있을 겁니다. 물론 시의 맨 처음에는 관저편이 하나 들어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볼 것이고 시간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그 잡귀전 총정리하고 그 다음에 서경
그 요전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